자, 선형대수 강의입니다. 교재는 동영상 밑에 있는 주소에 들어가서 링크를 누르면 돼요. 링크를 눌러서 거기서 교재를 다운받으면 돼요. 아, 이건 녹화 눌러도 소리 안 나. 띡 소리 안 나, 이건 녹화 눌러도. 자, 선형대수는 앉아. 왜 이렇게 웃었어? 자, 선형대수는 주로 행렬과 벡터에 관련해서 배우는 게 선형대수인데, 교재를 보면 교재 머릿말을 읽어보면 좀 자세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좀 추가로 설명을 해주면, 리니어, 선형이라는 말은 이걸 만족하는 거, 머릿말에도 있지만 이걸 만족하는 함수를 선형이라고 해요. 이 두 가지를 만족하면 선형이라고 합니다. 뭐 이걸 만족하는 대표적인 함수가 상수항에 없는 1차 함수. 이거는 이 두 가지 성질을 다 만족해요. 이걸 정말 단순무식하게 설명하면 뭐냐면 F랑 K랑 위치가 맞네? 교환법칙 성립하네? 실제로는 교환법칙이 아니지만 그런 느낌. 분배법칙 성립하네? 뭐 잘못 적었다. 분배법칙 성립하네. 실제로는 분배법칙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 그래서 이런 걸 만족하는 걸 선형이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선형을 만족하는 대표적인 것들이 시그마 이거 만족하죠. 상수대에서 AK를 하면, 상수대에서 AK를 하면 A 시그마를 하고 나중에 상수대를 한 거랑 똑같고, 그 다음에 AK 더하기 BK에다가 시그마를 붙이면 따로따로 시그마를 붙인 다음에 상수대를 한 거랑 똑같죠. 이렇게. 이 시그마가 이 성질을 아주 만족해요. 그래서 시그마도 선형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역시 실제는 아니지만 단순무식하게 얘기하면 교환법칙 성립하네, 분배법칙 성립하네, 이런 느낌이에요. 실제로는 곱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곱하기가 아니기 때문에 교환법칙, 여기는 곱하기지만 여기는 곱하기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교환법칙, 분배법칙 이런 말을 쓸 수는 없지만 그런 느낌 비슷하게 해주면 되고, 이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자세한 설명 생략하겠지만 미분, 적분, 물론 정적분, 부정적분 다 해당해요. 미분, 정적분, 부정적분, 극한, 그리고 혈례곡소수,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성질들을 만족해요. 그래서 선형대수는 이렇게 선형이라는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성을 배우는 게 선형대수이기 때문에, 선형대수를 알면 이 모든 함수들에 대해서 모든 성질을 다 같이 배우게 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형대수를 해봅시다. 페이지를 넘겨서 이 페이지를 보면, 일단은 선형대수는 행렬에 관련된 건데 벡터를 먼저 설명을 할게요. 보통 책에서 벡터의 정의를 하는데, 벡터의 정의는 뭐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 뭐 이런 걸로 벡터를 정의를 해요. 근데 내가 지금 이 교재를 만들고 이 강의를 하는 목표는 일반적인 고등학생, 행렬을 배운 적이 한 번도 없는 고등학생, 혹은 배운 적이 있는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 중에 이제 선형대수를 배웠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대학생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용은 쉽게 쓰고 쉽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교재가 선형대수에 관련된 모든 걸 다 말해주지는 않지만, 두꺼운 선형대수 책에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지는 않지만,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읽고 실제로 선형대수 책을 읽으면 선형대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걸 뜻하는 거구나, 그런 걸 느낄 정도로는 제가 교재를 만들고 그거를 설명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벡터가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이 벡터의 정의인데, 나는 벡터를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그냥 수의 순서상이라고 정의할 거예요. 벡터는 수의 순서상이다. 지금 나타는 아니지만 우리가 벡터가 보통 이렇게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을 벡터라고 배우는데, 이런 벡터를 기하학적인 벡터라고 하고, 수의 순서상을 나타내는 벡터를 대수적인 벡터라고 해요.
네, 결국은 기하학적인 벡터와 대수적인 벡터가 같은데 지금 당장 그걸 설명하는 건 어려우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기하학적인 벡터와 대수적인 벡터가 똑같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은 대수적인 벡터에서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그것을 기하학적인 벡터로 가져올게요. 일반적인 고등학교 책, 고등학교 수학책은 거꾸로 가죠. 일반적인 고등학교 책은 기하학적인 벡터,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으로서 기하학적인 벡터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대수적인 벡터로 가는데 나는 거꾸로 갈 거예요. 왜냐면 이게 논리적으로 좀 설명하기가 더 쉬워서 그래요. 대수적인 벡터로부터 시작해서 기하학적인 벡터로 물리를 전개해 나갈게요. 자, 그 책의 중간쯤에 순서상에 보다 익숙해져 보자, 가게에서 복숭아, 파인애플, 오렌지를 판다라고 적혀있는데 복숭아, 파인애플, 오렌지를 팔아요. 그러면 어느 날은 복숭아를 5개 팔고 파인애플을 2개 팔고 오렌지를 3개 파는 날이 있겠죠. 그럼 뭐 장부에다가 오렌지 5개, 파인애플 2개, 말 잘못했네. 복숭아 5개, 파인애플 2개, 오렌지 3개 이게 장부에 적혀서 또 다음 날은 뭐 7개, 8개, 3개, 5개를 팔아. 그럼 또 복숭아 7개, 파인애플 8개, 오렌지 5개 이렇게 적겠죠. 근데 이걸 일일이 다 적기가 귀찮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괄호를 쳐서 잡을 거예요. 벡터는 수의 순서상이에요. 집합은 순서상이 아니죠. 집합은 순서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집합이나 같은 집합이 돼요. 근데 벡터는 순서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벡터와 이 벡터는 다른 벡터가 된다. 순서를 생각하니까. 그리고 원소가 2개, 이거 원소 또는 성분이라고 하는데 원소가 2개의 벡터는 2차원 벡터고 원소가 3개의 벡터는 3차원 벡터가 돼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이 벡터예요. 그냥 위치를 정해주고 난 첫 번째 건 복숭아로 할래, 두 번째 건 파인애플로 할래, 세 번째 건 오렌지로 할래 이렇게 위치를 정해준 다음에 그 각각의 수를 적어주는 게 벡터가 되죠. 혹은 성적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성적표. 이쪽 밑에 중간쯤에 보면 뭐 철수가 몇 점 맞았다 이런 성적표가 있는데 철수가 중간고사는 80점, 기말고사는 90점, 수행평가는 85점 맞았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수의 순서상이 벡터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이제 벡터에 대해서 연산을 배우기 전에 항상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게 상등이죠. 상등. 서로 상자 같을 등자요. 서로 같은. 기하학적인 벡터에서 서로 같다는 말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은 벡터로 서로 같다라고 정의를 하는데 기하학적인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이기 때문에 기하학적인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같은 벡터라고 해요. 근데 이 대수적인 벡터에서는 같다는 걸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그냥 뭐 우리 직관적으로 당연히 5,2,3이라는 벡터랑 5,2,7이라는 벡터랑 같은 벡터라고 할 수 있냐고 생각해보면 안 하는 게 맞겠죠? 왜냐면 복숭아 5개, 파인애플 2개, 오렌지 3개랑 오렌지 7개는 다르니까 이건 같은 벡터가 아니라고 생각해야겠죠. 그러면 당연히 같은 벡터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같은 벡터예요. 이게 같은 벡터. 그래서 일단 벡터가 같으려면 차원이 같아야 하고 2차원 벡터랑 3차원 벡터는 같을 수가 없고 차원이 같아야 돼요. 2차원 벡터, 2차원 벡터, 3차원 벡터, 3차원 벡터 이렇게 차원이 같아야 돼요. 차원이 같고 그리고 각각의 성분의 값이 같아야 돼요. 물론 벡터는 수의 순서상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했듯이 이 벡터는 5, 2, 5 이지만 같은 벡터가 아니에요. 수의 순서상이니까. 그래서 같으려면 성분이 모두 같아야 한다. 그래서 이거를 문자처럼 쓰면 A1, A2, A3라는 벡터와 B1, B2, B3라는 벡터가 같다고 하면 이게 무엇을 뜻하냐? 첫 번째 성분끼리 같고 두 번째 성분끼리 같고 세 번째 성분끼리 같고 이걸 모두 만족하면 두 벡터를 같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벡터의 덧셈을 얘기해 줄 건데 이건 뭐 직관적으로 너무 당연하죠. 첫날에 이렇게 팔았어, 둘째 날에 이렇게 팔았어. 그러면 2개 판 것을 합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합해야 할 것 같아요?
뭐 5랑 8을 합하지는 않을 것 같잖아요. 5랑 7을 합해야지. 그래서 벡터의 합은 5,2,3이라는 벡터와 7,8,5라는 벡터를 합하면 당연히 첫 번째 성분은 첫 번째 성분끼리 더하고 두 번째 성분은 두 번째 성분끼리 더하고 그리고 세 번째 성분은 세 번째 성분끼리 더하면 이게 벡터의 덧셈입니다. 물론 벡터의 뺄셈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성분은 첫 번째 성분끼리 빼고 두 번째 성분은 두 번째 성분끼리 빼고 세 번째 성분은 세 번째 성분끼리 빼는 게 벡터의 뺄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쪽의 예제 1번을 보면 이지라고 써있는 건 예제입니다. 예제 1번을 보면 다음 벡터의 덧셈과 뺄셈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이건 그냥 딱 보면 암산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성분끼리 더하고 두 번째 성분끼리 더하고 세 번째 성분끼리 더하면 계산 가능하고 그리고 라 막 이거 다 그냥 암산으로 계산이 가능할 겁니다. 이건 그렇게 어려운 계산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0벡터를 다룰 건데 0벡터는 차원마다 달라요. 2차원 0벡터는 0,0이고 3차원 0벡터는 0,0,0이고 4차원 0벡터는 0,0,0,0입니다. 차원마다 달라요. 0벡터는. 근데 0벡터는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면 지금은 이제 현재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한동원 영어는 배우지 않는데 한동원은 아이덴티티 영어는 인버스 인버스 어이씨 철자가 헷갈리네. 한동원 영어를 배우진 않는데 그래가지고 좀 여기서 한동원 영어는 얘기를 꺼내기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앞으로 뒤에도 계속 한동원 영어는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한동원 영어를 얘기를 할게요. 한동원은 뭐냐면 그냥 곱셈에서 1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수랑 한동원을 곱하면 1을 곱하나마는 자기 자신이 되죠. 이런 역할을 하는 수를 한동원이라고 해요. 한동원. 영어는 곱셈에서 역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수랑 그것의 역수를 곱하면 2이 되죠. 그러니까 한동원이 나오게 해주는 그 무엇이 영원이고 그리고 한동원은 연산을 해주다거나 같은 결과를 얻게 되게 하는 게 한동원. 만약에 덧셈을 생각해보면 덧셈은 0이 한동원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부호를 바꾼 수 이거를 반수라고 그러는데 부호를 바꾼 수가 영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뺄셈의 한동원은 0이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뺄셈은 한동원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두 개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동원은 이 두 개가 같아야 돼요. 어느 한쪽만 요 계산 결과가 나오면 안 돼요. 어느 한쪽만 요 계산 결과가 나오면 안 되고 이 양쪽이 다 같아야 돼요. 그래서 뺄셈은 한동원이 없기 때문에 뺄셈은 영원이 없어요. 나눗셈도 마찬가지. 나눗셈도 왠지 1이 한동원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만 나눗셈 역시 한동원이 없어요. 이거는 A 나오지만 이거는 A가 안 나오죠. 이거랑 이거는 계산 결과가 같아야 돼요. 같지 않으면 한동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눗셈은 한동원이 없고 한동원이 없으니까 나눗셈은 영원히 없습니다. 자, 그러면 벡터의 덧셈에서 한동원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0벡터예요. 어떤 벡터랑 0벡터랑 곱하면 자기 자신 나와요. 이건 직관적으로 너무 당연한 얘기죠. 3,4,7이라는 벡터랑 0,0,0이라는 벡터를 더하면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3,4,7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동원이다. 그리고 벡터의 여번은 몇 벡터다? A라는 벡터랑 마이너스 A라는 벡터를 더하면 0벡터가 나는 건데 예를 들어서 3,4,7이라는 벡터랑 마이너스 3,-4,-7이라는 벡터를 더하면 0이 나와요. 0벡터가 나와요. 그래서 벡터의 덧셈은 한동원과 여건이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덧셈이라는 말을 쓰고 덧셈 기호를 쓰지만 수의 덧셈과 벡터의 덧셈은 의미가 다릅니다. 똑같이 덧셈 기호를 쓰고 덧셈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의미도 다르고 계산하는 방법도 달라요. 하지만
수의 덧셈하고 뭔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덧셈이라는 표현을 쓰고 똑같이 덧셈이라는 기호를 쓰긴 하는데 계산이 같은 현상은 아니에요. 다른 현상이에요. 자, 그리고 페이지를 옮겨서 4페이지를 보면 맨 위에 나오죠. 맨 위에. 4페이지 나오면 우리 그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수의 연산법칙을 배워요. 지적도로 배우는데 수의 연산법칙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대답을 못해요. 수의 연산법칙을 배우는데 대답을 못해. 말로 할게요. 덧셈의 교환법칙, 덧셈의 결합법칙, 곱셈의 교환법칙, 곱셈의 결합법칙, 분배법칙.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덧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5개의 연산법칙이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거고 이게 수하고 관련 없이 자연수든 정수든 유리수든 뭐 루트가 들어가 있는 무리수든 실수든 복소수든 수하고 관련 없이 이 연산법칙이 다 성립을 하는데 벡터에도 이런 비슷한 연산법칙이 있어요. 물론 뒤에 배우게 되는 행렬에서도 이런 비슷한 연산법칙이 있어요. 자, 그럼 벡터에는 어떤 연산법칙이 있냐? 벡터에는 어떤 연산법칙이 있냐? 자, 벡터 더하는 순서가 바꾸면 계산 결과가 같아질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같아질 것 같죠? 그리고 요거 성립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분배법칙 성립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분배법칙이 성립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죠? 그럼 곱하기는 아직 안 배웠어요. 곱셈은 뒤에서 배웠고 곱하기는 아직 안 배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곱하기는 아직 안 배웠어요. 그럼 이제 분배법칙 같은 걸 이제 얘기를 해야 하는데 분배법칙은 좀 이따 얘기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0벡터는 덧셈에 대한 한동원이다. 0벡터는 덧셈에 대한 한동원이다. 그리고 역벡터는 덧셈에 대한 역원이다. 이런 거 정도는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벡터의 실수배를 얘기할 차례인데 그냥 느낌적인 느낌? 뭐 5개, 7개, 3개를 팔았어. 근데 그 다음날은 2배 팔았어. 그럼 그게 무슨 뜻일까? 각각을 2배 해야겠지. 그래서 5,7,3을 2배를 하면 2를 5에다 곱해주고 분배법칙 비슷한 느낌으로 2를 5에다 곱해주고 2를 7에다 곱해주고 2를 3에다 곱해주고 이런 식의 분배법칙 비슷한 느낌으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벡터의 실수배가 됩니다. 벡터의 실수배는 별거 없어요. 만약에 마이너스 3을 곱했다. 마이너스 3을 곱했다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곱해주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 곱하기 7하면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3 곱하기 3하면 마이너스 9. 이런 것들이 벡터의 실수배가 되고 특별히 마이너스 2를 곱한 거. 마이너스 2를 곱한 거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과 마이너스 3이 되어서 특별히 역벡터가 된다. 마이너스 곱한 거는 특별히 역벡터가 된다. 자, 그리고 알아둘 건 벡터의 실수배는 이제 곱하기라는 표현을 쓰지만 수 곱하기 수랑은 의미가 달라요. 벡터의 실수배는 수 곱하기 수랑은 의미가 달라. 그리고 벡터의 실수배 A라는 벡터를 내가 K배 했네. 벡터의 실수배는 보통 이렇게 표기하지 이렇게 표기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표기하지도 않아요. 이런 표기를 쓰지 않아요. 이런 표기 안 써요. 벡터의 실수배는 이런 표기를 씁니다. 이런 표기. 벡터의 실수배. 그래서 이게 벡터의 실수배에 관련된 연산이고 예제 4번을 보면 다음 벡터와 실수와의 곱셈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냥 딱 눈으로 보면 암산이 될 거예요. 그리고 좀 주목할 것은 답은 어떤 벡터랑 0을 곱하면 0벡터가 된다. 그리고 라번 이무의 실수랑 0벡터를 곱하면 0벡터가 된다. 이 정도. 그래서 벡터의 실수배에 대한 연산이 쭉 나와요. 4쪽 아래부터 5쪽 위까지 벡터의 실수배에 대한 연산이 쭉 나옵니다.
나오죠. 0이랑 어떤 벡터를 곱하면 0벡터가 된다. 이런 것들. 그리고 임의의 실수랑 0벡터를 곱하면 0벡터가 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죠? 그 다음에 1이랑 어떤 벡터를 곱하면 왜 웃어? 자기 자신이 된다. 너무 긴장돼? 편하게. 1이랑 어떤 벡터를 곱하면 자기 자신이 된다. 그리고 마이너스 1이랑 어떤 벡터를 곱하면 역벡터가 된다. 덧셈의 영원인 역벡터가 된다. 그 다음에 벡터의 실수배에서는 왠지 분배 법칙 비슷한 게 나와요. 이렇게 분배 법칙 비슷한 거 벡터의 실수배에서는 또 그렇게 벡터의 실수배에서는 이렇게 분배 법칙 비슷한 게 나옵니다. 물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는 덧셈이 벡터의 덧셈이에요. 벡터의 덧셈. 물론 여기도 벡터의 덧셈. 여기는 벡터의 실수배. 벡터의 실수배. 여기는 덧셈이 실수의 덧셈이에요. 똑같은 덧셈 기호를 쓰고 있지만 벡터의 덧셈이 아니고 실수의 덧셈. 근데 여기는 덧셈이 벡터의 덧셈. 그리고 뭐 실수 더하기 실수하면 실수 나오니까 벡터의 실수배. 이런 연산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 결합법칙 비슷한 거 실수를 곱한 다음에 실수배를 한 거랑 이거랑 기본적으로 똑같아. 결합법칙 비슷한 거. 이 곱셈은 실수의 곱셈. 여기는 벡터의 실수배. 벡터의 실수배하면 벡터 나오죠. 그 벡터를 또 실수배. 그래서 벡터의 실수배의 실수배가 되고 실수끼리 곱하고 벡터의 실수배가 되고 연산은 다르지만 똑같은 곱하기라는 명칭을 쓰고 곱하기라는 기호를 쓰고 이런 결합법칙 비슷한 모양의 식이 성립해요. 그래서 이런 수의 연산법칙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런 벡터의 성질들을 배울 때 훨씬 더 부드럽게 편하게 성질들을 익힐 수 있을 거예요. 분배법칙 비슷한 거, 결합법칙 비슷한 거. 실제로 뭐 분배법칙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지만 그리고 예제 5번에 보면 이거 증명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세히 얘기해 주고 싶지만 이걸 얘기해 주면 아무래도 유튜브 동영상을 끌 것 같아서 이건 얘기 안 하게 그냥 읽어보세요. 예제 2번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분배법칙 왼쪽 사쪽에 있는 예제 2번도 이게 교환법칙 성립한다는 걸 직접 사실은 보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설명해 주는 지구에서 동영상을 끌 것 같으니까 이건 설명 안 할게요. 그냥 이거는 한번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예제 6번 벡터의 실수배에 대한 다른 성질들을 증명하시고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벡터의 내적. 벡터의 내적. 벡터의 곱은 이렇게 내적이라는 곱이 있고 외적이라는 곱이 있고 내적은 이너 프로덕트, 외적은 아우터 프로덕트. 그리고 이것도 벡터의 곱이에요. 이건 다이아드 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적은 가운데 점을 찍어서 다트 프로덕트라고 하고 외적은 X표를 해서 크로스 프로덕트라고도 해요. 다트 프로덕트라고도 하고 크로스 프로덕트라고도 하는데 일단 외적은 나중에 하고 지금은 이제 내적부터 하게 되죠. 벡터의 내적. 내적이 뭐 엄청나게 대단한 연산이냐 하지만 아니면 우리 사실 이미 내적을 많이 연습해갖고 내적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자, 설명해 줄게요. 복숭아, 파인애플, 사과. 사과가 아니라 오렌지지. 복숭아, 파인애플, 오렌지. 이렇게. 자, 복숭아 5개, 파인애플 3개, 오렌지 2개를 팔았어요. 근데 가격이 복숭아 300원, 파인애플 20원, 오렌지 50원이라고 치면 그럼 총 판매 금액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이거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당연히 300원짜리
20원짜리를 5개 팔았네? 20원짜리를 3개 팔았네? 그리고 50원짜리를 2개 팔았네? 그리고 이걸 더하면 총 판매금액이 되잖아요. 이게 벡터의 내적이라는 연산입니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연산이에요. 이 연산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연산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적표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철수의 성적이 중간고사가 80점, 기말고사가 70점, 수행평가가 50점 맞았는데 중간, 기말, 수행 이렇게 맞았는데 성적 반영 비율이 중간고사는 40%, 기말고사도 40%, 수행평가는 20%를 반영한다 치면 40%는 0.4랑 똑같죠? 40%는 0.4랑 똑같고 20%는 0.2랑 똑같아요. 그러면 80%, 80점, 70점, 50점의 반영 비율이 0.4, 0.4, 0.2라고 하면 그러면 이번 학기 성적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이 둘을 곱해야겠지. 80 곱하기 0.4. 이 둘을 곱해야겠지. 70 곱하기 0.4. 이 둘을 곱해야겠지. 50 곱하기 0.2. 이것들을 더해야 1학기 성적이 나오겠죠. 이게 벡터의 내적입니다. 별거 없어요. 우리는 이런 연산이 내적이라는 표현을 한 번도 들어보지는 않았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계산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적이 뭔가 지금까지 배우지 못한 굉장히 독특한 연산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많이 익숙했던 연산이 벡터의 내적이라는 연산이 된다 라는 거 알아두고요. 자, 그러면 예제 7번. 예제 7번에 페이지 넘겨서 6페이지 예제 7번에 보면 다음 벡터의 내적을 구하십시오 라고 적혀있는데 이 내적 구하는 것도 뭐 그냥 뭐 암산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별로 문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설명을 해주면 1,3,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2,3,2랑 내적하라 그러면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첫 번째 성분끼리 곱하고 두 번째 성분끼리 곱하고 세 번째 성분끼리 곱해서 더해주면 된다. 이게 내적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뭐 아까 라 2,2라는 벡터랑 마이너스 2,2라는 벡터를 내적하면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2,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곱하면 2, 그래서 0이 돼서 이렇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벡터가 내적이 0이면 직교한다라고 그래요. 왜 그런지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이런 식으로 벡터의 내적을 계산해 주면 되고, 그리고 벡터의 내적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벡터의 내적은 이런 성질들이 있어요. 이거를 수요 연산 법칙을 내가 지우지 않았어야 하는데 수요 연산 법칙을 지워버려. 자, 벡터의 내적은 곱셈인데 벡터의 내적은 왠지 교환 법칙이 성립할 것 같죠? 실제로 교환 법칙 성립합니다. 벡터의 내적은. 그리고 벡터의 내적은 분배 법칙이 성립할 것 같죠? 실제로 분배 법칙 성립해요. 벡터의 내적은 실제로 분배 법칙 성립해요. 그리고 실수배랑 벡터를 실수배한 다음에 내적을 하면 벡터를 내적을 먼저 한 다음에 실수배하는 거랑 결과가 같아요. 왠지 결합법칙 같은 느낌이 들죠. 실제로는 여기는 내적이라는 연산이고 여기는 실수배라는 연산이지만 왠지 결합법칙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건 나중에 뒤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벡터의 내적이 0이라는 말은 0벡터가 아닌 벡터가 내적이 0이라는 말은 벡터가 서로 직교한다는 뜻이에요. 0벡터가 아닌 벡터의 내적이 0이라는 말은. 그리고 벡터의 내적은 이렇게 정의가 된다. 이거는 이제 기하학적인 벡터의 내적의 정의죠. 보통은 A라는 벡터가 A1, A2, A3가 되고 B라는 벡터가 B1, B2, B3가 될 때 내적을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렇게 정의된 내적, 대수적인 내적의 정의와 이렇게 정의된 내적, 기하학적인 내적의 정의가
신기하게도 같은 결과를 줘요. 언제나 같은 결과를 주는데 일반적인 고등학교 책에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걸 증명해요. 근데 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걸 증명할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좀 이따 증명을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벡터의 크기. 벡터의 크기는 그냥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자기 자신끼리 내적하는 거다. 이렇게 정의했다고 생각해주세요. 자기 자신끼리 내적하면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된다. 이걸 다시 쓰면 벡터의 크기는 자기 자신끼리 내적한 거에 루트를 씌우면 벡터의 크기가 됩니다. 그리고 내적의 결과물은 언제나 0보다 크거나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고 자기 자신끼리 내적해서 0이라는 말은 이게 0벡터라는 결과가 필요충분 조건이에요. 자기 자신끼리 내적해서 0이면 0벡터. 0벡터는 자기 자신끼리 내적하면 0이다. 0벡터가 아니면 이 계산 결과가 항상 양수예요. 0벡터가 아니면 0, 이런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예제 8번은 벡터의 내적에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보이는 건데 이거 역시도 증명을 하면 지루하니까 증명을 하진 않을게요. 그냥 여기 그냥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요거를 시그마를 배운 사람은 안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내적은 시그마를 이용하면 지금은 3차원이니까 줄이 부러졌네. 지금은 3차원이니까 이렇게 쓰는데 여기 i라고 되어있나? i 지금은 3차원이니까 이렇게 되어있는데 n차원이라면 이걸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이렇게 적으려면 귀찮으니까 어떻게 적냐면 그냥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이렇게 적으려면 또 귀찮으니까 어떻게 적냐면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적어요. 또 이렇게 적으려면 귀찮으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보통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고집스럽게 이렇게 적고 나중에 대학교가 그러면 고등학교 책 교재 중에 이렇게 적는 교재도 가끔 있어요. 근데 대학교 가면 보통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대학교 학년이 좀 올라가면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나중에 대학교 학년이 더 올라가면 이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아 이게 AI 곱하기 BI가 아니라 AI 곱하기 BI들의 합이구나라고 느껴야 돼요. 이 기호를 누가 만들었냐면 이렇게 이게 천자가 같으면 이 시그마 생략돼 있다고 생각해. 이 약속을 누가 만들었냐면 아인슈타인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합규칙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개인적으로 이것을 자신의 굉장한 업적이라고 생각했대요. 굉장한 업적이라고. 그래서 뭐 혹시 반대로 모르겠지만 일반삼각형 이론 보면 뭐 G, U, V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좀 적혀있거든요. 일반삼각형 이론에 관련된 식을 보면 뭐 무슨 공식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사실은 여기 앞에 시그마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 숫자 하나가 아니라 막 더해 나가는 걸로 생략한 거예요. 뭐 그렇게 돼 있어요. 일반삼각형 이론 보면.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인쇄 비용이 덜 들어가서 시그마에서 문자 줄이면 인쇄 비용이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출판사가 돈 벌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예제 9번 벡터의 내적에 대한 다른 성질을 증명하시오라고 되는데 이것도 역시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 뒤에 나오는 벡터와 작도를 이야기하겠습니다.